늘 새로운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언론,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에 보는 거 박진아입니다. 지입차편 누구와 함께 할까요? 예쁜 이하나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쁘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네, 시즌3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나 또 고민을 하다가 지난달에 나온 뉴스였어요. 지입차, 물론 차도 그렇지만 특히나 큰 화물차의 경우 이거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짐작이 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여름철에는 이 도로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무려 60도 이상이 된다고요. 이 아스팔트 도로가. 네. 이렇게 뜨끈뜨끈한 도로 위에 마찰이 가장 많이 되어지는 차량의 일부분, 가장 바퀴죠. 그렇죠. 타이어죠. 네. 그러니까 타이어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여름에는. 그렇죠. 일반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큰 차량일수록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공기압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 키워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공기압 체크. 공기압, 맞아요. 계절에 따라 공기압이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뭐 공기압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적게 해야 된다? 어떤 건가요? 둘 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진아 씨. 적정한. 네, 아주 적정하게 공기압을 이제 유지를 시키시면 되는데요. 혹여나 너무 낮은 공기압을 이제 유지를 시켰을 경우에 이렇게 뜨거운 도로에 타이어가 닿는 부분 면적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냥 동그란 그렇죠. 타이어보다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가 좀 흐물흐물해지겠네요. 예, 물렁물렁 하면서 도로에 타이어가 많이 마찰이 되면서 타이어 측면이 굉장히 열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타이어가 아무래도 많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순간 펑펑 하고 타이어가 파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철에는 공기압이 낮아질 수 있는 걸 좀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타이어 관련한 사고가요,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난다고 해요. 실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딱 주의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5월에서 8월 사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타이어를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네요. 두 번째, 또 뜨거운 날씨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차량 관리가 있다고 해요. 네, 브레이크 관리 하셔야 돼요. 브레이크? 예. 뭐 잘 세우는 거? 아니요. 세우는 거 말고 가실 때. 아, 운전을 할 때요. 이제 운행 중에 보면 날씨가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속과 제동을 반복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의 가열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몇백 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온도가요? 예. 400도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브레이크 파열이 오겠죠. 그러면 화재도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가끔 진아 씨 이렇게 터널이나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화재가 나서 차에서 맞아요. 갓길에서 막 까만 연기 나고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막 진짜 불이 막 이렇게 나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런 게 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좀 본인이 브레이크는 관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휴가철이라서 안 그래도 차가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차량의 이런 사고 때문에 굉장히 크게 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브레이크의 온도가 4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안 되는 온도인데 그렇겠네요. 안 그래도 뜨거운데 계속 움직임을 주다 보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그게 결국엔 펑 하고 터질 수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입차주들은 단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장거리 운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속과 제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인지하시고 중간중간에 점검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신다면요, 이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공기압이 적당하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운행 중에 브레이크를 너무 급격하게 밟지 않는다. 그게 속도를 너무 내다 보면 또 브레이크를 밟게 되거든요.
안 됩니다. 네, 두 가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입차, 뉴스 속에 나오는 지입차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 정도로 하고 빨리 상담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가볼게요. 가볼까요? 네, 시즌3 상담 코너입니다. 지입차주분들에 대해 더 가깝게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영업용 넘버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40대 중반 남성분이고 지입일을 한 3년 정도 하셨대요. 3년 정도면 초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베테랑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럼요. 베테랑이신데 지금 영업용 1톤 카고를 운행하고 있으시대요. 근데 이번에 냉동 탑차로 차량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 넘버 있잖아요. 노란색 넘버를 이동해서 달아도 된다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가능한 건지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냉동 탑차에서 사용하던 넘버를 나중에 또 다시 카고로 왔을 때 또 다시 이동을 해서 부착하는 게 가능한지 이거를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넘버는 차량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고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넘버를 이쪽으로 띄어서 넘기는 거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냉동 남발을 다시려고 한다면 다시 등록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카고에서 내가 다른 카고로 갈 때는 그 넘버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같은 톤수에서는 가능해요. 같은 톤의 1톤 같은 카고 영업용 차량에서 뭐 새 차로 갈아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고가 이제 타기가 힘들어져서 새 차로 갈아타실 때 그거는 넘버를 이제 그대로 쓰실 수는 있으세요. 그럼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차량의 종류도 같고 톤수도 같다면 영업용 넘버를 언제든지 이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톤수가 바뀌거나 차량의 종류가 바뀐다면 그때마다 넘버는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 네, 맞아요. 오늘 넘버 관련한 얘기는 그동안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관심 갖지 않았다면 몰랐을 수 있을 법한 얘기인데 지입차주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고민 얘기 들으니까 더 다양한 고민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찾아오도록 할까요? 네,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